지난 선거에서 돌풍을 불었던 조국혁신당,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는데 한 달 만에 이 돌풍이 꺼졌다,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어떻게 된 걸까요? 이 보도인데, 한 달 만에 꺼진 돌풍, 광주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조국혁신당이 47.4였는데 지금 뭐 한 달여 만에 조국혁신당이 20.7%로 반토막 훅 꺼졌습니다. 전체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? 전체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김주영 의원님, 추미애, 이게 굉장히 강경한 추미애 후보가 떨어진 것, 또 일종의 어떤 견제 심리, 그리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강성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거부감 등이 있었다라는 게 김주영 의원님과 또 조간신문들, 전문가들의 해석인데, 조국혁신당의 주 지지층이 지지를 한 절반 정도 철회했다,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일까요? 저는 그때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얘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호남의 선택이 늘 주목하게 되는데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. 그런데 광주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거든요. 그때 설명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, 뭔가 못마땅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했었어요. 그게 2022년에 광주 최저 투표율로 나타났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3월 달이 민주당의 고비였지 않습니까? 친명행제, 비명행사라는 그 공천 논란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. 그때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, 호남의 유권자들이.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짠 나타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지민 비존이 이런 뭐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가 나오면서 투표율이 확 올라가고, 또 대안으로서의 조국 혁신당에 이제 비례 투표를 하는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,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.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고, 지금 이제 아예 결과가 나온 총선 이후에 이 정치권에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나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좀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조금 잡음이랄지 거기에 대한 비판,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일단 마음을 좀 접어둔 것 같고요. 그래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좀 잘해라라는 지지를 다시 한번 보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례의원 12명인데 사실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? 예. 대표의 운명도 그렇고, 대표의 운명. 네,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 같은 것도 조금 불안불안한 측면이 있고, 그리고 뭐 지역구원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, 또 뭐 교섭단체 구성도 요원한 문제처럼 돼버렸고, 그래서 당초에 비판하는 마음, 또 욱하는 마음,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비례당을 찍었지만, 조국혁신당을 찍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는 그 정도 된 것 같고, 향후에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좀 잘해봐라라는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. 강성 후보인 추미애 당선인도 국회의장 선거에서 탈락했고,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의 지지율도 광주에서조차 반토막이 났다.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앞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당 걱정, 이 걱정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닐까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.